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말씀을 남탄 노선으로 규정하고 박용진의 혁신 노선과 어쩔 수 없이 세게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니까 너무 과대하게 침소봉대하지 않으시고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가로막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개진되고 또 정당이 운영되는 것이 매우 옳다.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이 불러서 내가 개항을 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나도 어려운 결단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으로 이게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구나.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2일 첫 TV 토론을 펼쳤습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뻔히 예견된 선거여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2대1로 펼쳐진 TV 토론이 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미래 비전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자신들이 왜 당대표에 출마했는지조차 망각한 듯 보였는데요. 이재명이라는 거함을 상대로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몸집이 늘어나는 것도 없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요. 보는 내내 이들의 네거티브에 짜증까지 밀려왔습니다. 이러니 당대표 투표라는 빅 이벤트가 관심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민주당의 경쟁력인 거죠. 민주당 내 다른 정치인들 가장 많이 탓하는 건 박용진 의원 아닙니까? 아니죠. 민주당 내에 우리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언제 다른 의원들을 탓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생각은 탓하는 지금도 건가요? 이재명 후보를 탓하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경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경쟁하고 있는 사람을 감싸야 무조건 다른 사람 틀린 건 지적하는 것이 맞죠.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지적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지금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예, 본인 논리 내에 모순이 있지 않냐. 없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즉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비판과 견제가 이어졌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는 견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지엽적인 소재로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기만 한데요. 박 후보는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힘당 지지가 많다,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죽하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걸까요? 이런 작태는 강훈식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는 의원에게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 후보의 제안을 비판했는데요. 정말 침소봉대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자신을 공천하도록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했다는 이른바 셀프 공천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정책은 없고 말장난 수준의 협작만 계속됐습니다. 이런 자들이 민주당 당대표 후보라는 게 참담한데요. 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유능과 혁신, 박용진 후보는 험지에서 당선되는 이기는 정당, 강훈식 후보는 젊은 수권 정당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사실 전 박 후보와 강 후보의 비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당대표 후보 토론이 8번이나 남았는데요. 매번 이런 식의 비판이라면 더 보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제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들이 이재명 후보보다 못하다는 걸 직접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춘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내놓으며 벌어진 이번 사태는 매번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한 데 이어 2일 긴급히 학부모를 만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4일 만에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콘 같은 일일까요? 4일 만에 철회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그럼 왜 한다고 했을까요? 취약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취약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에듀케어 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물론 취약 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국회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입니다. 만 5세 입학 추진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취약 연령을 낮추는 건 방과 후 돌봄이 전제라고 강조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도 당부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부랴부랴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던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 때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한데요.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순애 장관이 마련한 긴급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실상 성토장에 가까웠는데요. 학부모들은 황당한 날벼락 정책, 영유아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인다며 박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던 박 장관은 결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직접 마주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박 장관 모두 공론화 작업을 전제로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후퇴한 셈인데요. 학부모, 교원단체는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을 밝히는 등 부정적 여론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8년생을 기준으로 2025년에 봤어도 현재보다도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다 경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칼로 딱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이고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는 데에는 박순애 장관의 발언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건데요. 조기 입학으로 한 학년 학생이 수만 명이 늘어나는데도 과다 경쟁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내놓는 교육부 수장의 발언에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나리오대로라면 2025년,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생이 한꺼번에 입학하면 학생 수는 8만 명이 늘어나는데요. 학부모들이 과다 경쟁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 거죠. 그냥 빨리 완전 철회하고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뭘 해봤어야 알겠죠. 무능무지 무대뽀, 산무정권의 비애인 겁니다. 好了，看南韩遭遇24年来最严重的通货膨胀，它的消费者物价指数连续2个月飙破6，所以外食的民众越来越少。而南韩通常在仲夏要来降火气的消暑圣品参鸡汤，今年买气大幅下降。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에서 미국의 짐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이번엔 대만의 영향력 1위인 TVBS 방송 뉴스가 무려 5분을 하려해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비싼 물가 때문에 삼계탕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사람들은 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자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환자들이 정부 정책에 폭발했다는 건데요. 경제 전망은 암울하고 체리 따봉을 받은 집권 여당은 내용에 빠졌으며 이 와중에 돌파구를 찾겠다고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 주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윤 대통령의 실정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국제 개망신인가요? 그만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못 봐주겠습니다.